오늘은 2023년도 5회차 문제죠. 9월 기출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부터 바로 풀어봅니다. 이 비즈니스 시스템을 구성하는 단위 요소. 이거 제 강의 들으신 분은 이제 이거 알만 하잖아요. SEM이라는 거 하나만 알아주면 되잖아. BSC, 그 다음에 ABM, VBM, 그 다음에 SFS. 이 4개가 있다. 이 비즈니스 시스템이라는 것도 있는데 그걸 다 외우지 말고 결국은 뭘 외워라? 요 4개를 외워라. 그래서 요 4개에 지금 있는 게 뭐예요? 1번. 이거는 지금 계속 기출문제 은행으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바로 넘어갑니다. ERP 문제는 5문제가 거의 기출문제 은행에서 돌아가면서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 얘는 무조건 틀리면 안 되고 거의 나오는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여러 번 반복해서 봐주시면 됩니다. ERP 도입 기업이 사원들을 위한 ERP 교육을 할 때 고려사항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전사적 참여가 있어야 된다. 지속적인 교육 훈련 있어야 된다. 최대 커스터마이징은 최소죠. 답은 3번 넘어갑니다. 자, 3번 문제 바로 보면 답 나오죠. ERP 발달 과정은 MRP1, MRP2, ERP 확장형 ERP. 그래서 답은 1번. 효과적인 ERP를 위한 고려사항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이것도 매번 나왔던 얘기죠. 다양한 교육 훈련 도구를 이용해라. 교육 시간에 충분한 시간을 활용해라. 그 다음에 교육을 강화해라 라고 하는데 트랜잭션에 초점을 맞추지 말아라 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답은 3번. 자, 그 다음에 5번. 조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업무 흐름뿐만 아니라 전체 조직을 재구축하려는 경영 혁신 전략 기법이다. 주로 정보기술을 통해 기업 경영의 핵심과 과정을 전면으로 개편함으로써 경영 성과를 향상시키려는 경영 기법인데 매우 신속하고 극단적인 전면적인 혁신을 하는 기법을 우리가 리엔지니어링이라고 불렀죠. 이것도 나왔던 문제 정의입니다. 자, 기억해 주시고요. 여기까지가 ERP 문제. 그 다음에는 이제 생산으로 넘어갑니다. 자, 우리 생산성이라는 걸 보면 생산성을 어떻게 본다고요? 생산성은 산출량 나누기 투입량이죠. 그래서 산출량 나누기 투입량으로 볼 수 있다. 그래서 여기서 산출량은 지금 몇 개예요? 우선 생산성이 10명일 때와 8명일 때가 지금 나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처음에 10명이서 1000개를 만들었다는 건 뭐예요? 생산성이 100이란 얘기지. 근데 지금 두 번째는 8명이서 1000개를 갖다가 만들었다는 얘기는 생산성이 얼마란 얘기예요? 그렇죠. 125란 얘기죠. 125. 그러면 이 사이에 생산성은 향상이 몇 개가 됐어요? 25개가 향상됐죠. 그럼 뭐예요? 25%죠. 답은 2번. 자, 7번. 이동평균법과 지수평활법이 가장 적합한 수명주기 유추법 중에서 여러분, 우리가 정량적인 기법이 적용되는 시기는 딱 한 군데밖에 없어요. 뭐라고요? 성숙기입니다. 성숙기. 자, 도입기는 트렌드, 쇠퇴기도 트렌드. 도입기는 뭐 우리가 정성적 방법이라 얘기를 하죠. 다 정성이에요. 정성. 성숙기에만 그죠? 이동평균법, 지수평활법이 쓰일 수가 있다. 그래서 답은 3번. 요건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간단하게. 자, 8번. 수명주기 중에 도입기에 가장 적합한 전략, 시작의 전략이죠. 그러면 도입기에는 뭐 해야 돼? 이제 도입기에는 R&D를 해야죠. 개발해야죠. 개발하고 그 다음에 신규 시장에 진입을 해야 되는 거죠. 답은 1번이 되는 거고요. 그럼 2번과 3번과 4번 경쟁기업의 견제, 기업과 제품에 대한 혁신, 원가 품질의 경쟁력 확보. 얘는 어디예요? 그래요. 성숙기가 되겠죠. 성숙기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흐름 생산 방식에 대한 특징.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여러분 법용기계, 공정별 배치, 주문에 의한 생산, 그 다음에 숙련공, 제공이 많음. 얘네들은 다 누구 거예요? 잡샵에 대한 내용이고요. 흐름 생산 방식이란 거는 특수기계를 사용하고 적은 유연성, 제공이 적고 그 다음에 비숙련공이 활용할 수 있고 물자 이동량이 적다라는 게 특징이었습니다. 그럼 여기서의 답은 4번이 되겠죠. 자, 총괄 생산계에 계속 나오네요. 이거 한 문제씩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비용으로, 전략과 비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하청 비용 들겠죠. 당연히. 그 다음에 생산률의 조정. 이건 뭐예요? 잔업수당. 우리 시간의 수당이라고 부르는 거죠. 들겠고. 재고 순위 조정. 재고 비용이 되겠죠. 재고 유지 비용을 얘기하죠. 엄밀히 따지면. 그 다음에 또 고용 수준의 변동은 뭐예요? 뭐 광고 채용 비용, 그 다음에 내보낼 때는 뭐가 들어? 퇴직금이 되겠죠. 훈련비도 들겠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뭐야? 유휴 비용이란 거는 아니다. 지금 얘는
고용 수준의 변동이 아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엄연히 따지면 유효비용은 그럼 어디에 들어갈까요? 생산율 조정에 들어가겠죠. 기계를 안 돌릴 테니까. 11번 합리적인 일정 계획 수립 방법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부문 공정의 작업의 생산 활동만 동기할 것. 자, 제가 이전 차수 문제 풀 때 말씀드렸죠. 지금처럼 이렇게 한정사가 들어갔어. 그럼 답이 되는 겁니다. 그럼 얘는 뭐예요? 당연히 전 공정에 걸쳐서 동기화를 시켜야 되겠죠.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지금 1번은 지문을 만들다 보니까 1번처럼 어색하게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답은 1번. 자, 12번. 자, 공정계획표에 주공정을 찾으려고 한다. 4단계의 T2 값을 구해봐라 라고 하네요. 그러면 4단계의 T2 값을 볼까요? 얘를 구하라는 얘기죠. 1단계, 2단계 밑에서부터 올라가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여기선 0 이렇게 가는 1, 2, 4로 가는 패스를 한번 볼까요? 5 그 다음에 7이 되겠죠. 전진 패스는 여러분들 큰 게 우선한다 했죠. 후진 패스는 작은 게 우선하고요. 그럼 7도 있고요. 밑으로 내려왔습니다. 3 6을 더하니까 9가 되겠죠. 그럼 7과 9 둘 중에서 뭘 선택하면 돼? 제가 여기다 썼죠. 큰 것이 우선한다고. 답은 9. 예, 9입니다. 9 봐주시면 되겠고요. 자, 13번. 자,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그 우리 T2를 구하는 게 있었죠. T2는 T5 더하기 4TM 더하기 TP 나누기 6이 있었습니다. 기대시간은 낙관시간 더하기 최빈시간이죠. 정상시간이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비관시간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여기다 그대로 집어 넣어주시면 돼요. 여기에 기대시간을 구해봐라 라고 하면은 바꿔볼까요? T5는 51 더하기 4 곱하기 10 더하기 15가 되겠죠. 그대로 더해주면 얼마가 나와요? 나눠주면 11. 예,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뭐 여러분들 하실 수 있을 테니까 공식 기억해 주세요. 자, 다음 보기에서 설명하는 공정관리 용어는 무엇입니까? 특정 제품을 만드는 데 필요한 공정 순서를 정의, 작업 순서, 표준 시간, 각 작업이 행해질 장소를 결정하고 할당한다. 얘는 여러분들 이거 엄청 많이 나왔잖아요. 여기까지. 이걸 암기해 줘야 돼. 얘를 우리가 뭘로 불렀어요? 그렇죠. 절차계획이라 불렀어요. 절차계획. 이거의 정의를 갖다 기억해 주시면 되겠다. 15번 변질, 변형, 변색, 조립, 분해입니다. 자, 우리가 성질을 변하게 하는 건 딱 공정분석 기호 중에 하나밖에 없었어요. 뭐라고요? 그쵸, 가공이죠. 가공. 그 다음에 16번 불합격 판정을 의미하는 공정기호를 보여주세요 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건 뭐의 불합격이야? 품질을 검사했대요. 품질을 검사했다는 기호는 뭡니까 여러분? 1번이죠. 품질 검사에 대한 기호는 1번이다. 2번은 가공, 3번은 저장, 그 다음에 4번은 그저 수량 검사입니다. 대기는요, D로 표현됩니다. 자, 그 다음에 17번. 보기에서 설명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프로젝트의 계획을 시간으로 구분해서 표시하고 실제 달성을 양을 도표의 막대 형태로 표현한다. 답 나왔네요. 막대 형태로 표현하는 거 우리가 배운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뭐? 그쵸, 간트 차트입니다. 답은 1번. 자, 18번. 작업장에 캐패시티 이상의 부하가 적용되어 용량 이상, 즉 능력 이상의 부하가 적용되어 전체 공정을 막고 있는 공정. 이걸 우리가 버틀넥, 병목 현상, 다른 말로는 에로 공정이라 불렀죠. 그래서 이런 거 갖다가 우리가 뭐라 부른다? 한글로 쓰면 에로 공정이라고 부른다. 답은 2번입니다. 19번. 작업 효율을 구하세요 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면 여러분들 작업 효율을 구하는데 여기서 작업 효율이란 거는 작업 표준 시간을 우리가 구한 실제 작업 시간을 구해서 그거를 작업 표준 시간을 나눠주면 돼요. 그럼 우리 지금 처음에 이용 가능 시간부터 구해야 돼요. 이 문제도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용 가능 시간부터 구해야 된다. 이용 가능 시간은 다 곱하면 돼요. 교대수 3교대다. 몇 시간씩 근무해요? 8시간씩 근무하고요. 그 다음에 며칠이야? 5일이죠. 그 다음에 기계는 몇 대예요 지금? 기계가 20대라고 합니다. 이용 가능은 이렇게 다 곱해주는 거예요. 다 곱해주는 거. 그럼 여기서 얼마가 나? 2400이 나오는데 지금 보시면 여기에 뭐가 있어요? 기계가 이 2400시간 중에 40시간을 안 돈대요. 그럼 2400에서
40을 빼준 걸 우리가 이걸 뭐라 불러요? 실제 작업 시간이라 부릅니다. 실제 작업 시간이라 부르죠. 실제 작업 시간은 그럼 얼마가 나와? 2360이 나오나요? 2360? 그러네요. 자, 그러면 작업 효율이라는 건 뭐예요? 작업 효율이란 건 즉 2360시간 분의 작업 표준 시간 1652시간을 나눠주면 뭐가 나오겠다? 작업 효율이 나오겠다. 그러면 여기서 몇 퍼센트? 그렇죠. 70 곱하기 100을 해줘야죠. 70%가 된다. 요거 공식 기억해 주세요. 이거 생각보다 많이 나오더라고요. 자, 20번 문제입니다. 라인 밸런싱 효율이다. 라인 밸런싱 효율은 시그마 ti 나누기 n 곱하기 tmax. 이거 이제는 외우실 때 됐죠? 라인 밸런싱 효율에 대한 공식. 그러면 25 더하기 30 더하기 30 더하기 50 더하기 60 나누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5 곱하기 60 그러면 300분의 해야 되겠죠. 계산하면 얼마? 0.65 그러면 65%가 되겠습니다. 21번 괄호 기능은 계획 기능에 따른 실제 과정의 지도, 조정 및 결과에 따라 계획하여 비교하고 측정하여 작업을 배정하는 거. 이걸 우리가 뭐라 불러요? 통제한다 하죠. 통제한다. 그래서 이 기능은 무슨 기능? 그쵸. 통제 기능이 되는 겁니다. 계획, 통제, 감사 기능에서 세 개 중에 하나가 설명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2번 문제. 주문 관련된 비용으로 물품 수송비, 하역비는 어디에 들어갑니까? 얘는 그쵸. 구매 비용에 들어가죠. 여러분 생산 준비비, 준비 비용은 우리가 알고 있는 거로 바꾸면 생산 준비비야. 생산 준비비라고 보시고 여기에는 뭐가 들어가요? 공정에 대한 변경이나 치공 구입, 교환, 그 다음에 유휴 비용, 직접 노무비, 사무 처리비가 여기에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재고 유지 비용은 창고 비용이라 했죠. 재고에 대한 자본의 금리 비용, 그 다음에 임대료, 유지 비용, 보관 비용, 보험료 등등 다양한 비용이 여기 들어간다. 자, 23번 보겠습니다. EOQ 모형의 가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수요량과 조달기한이 확정적이다. 단위 품목을 대상으로 한다. 재고 부족은 없다. 재고 유지비는 구매량의 증가와 함께 비례적으로 증가한다. 단위당 구매비용, 생산비용은 고정비죠. 여기서 틀린 건 뭐야? 변동비가 아니라 고정비며가 되겠죠. 할인도 적용되지 않는다. 답은 4번. 24번 문제. MRP 산출을 위한 임용 요소입니다. 자, 한번 써볼까요? SNOP가 있어요. 판매 및 운영 계획이 있으면 얘는 뭐 APP 총괄 생산 계획으로 넘어가고요. 총괄 생산 계획은 6에서 18개월 동안의 계획이라 했죠. 얘는 다시 MPS로 가고요. MPS에서는 MRP 우리가 자재 소요 계획을 산출해 내고요. 이걸 위해서 BOM이라 부르는 자재 명세서와 재고 기록 처리 필요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나온 거 보이시나요? 제가 지금 말하면서 쓴 입력 요소 3개가 다 나왔네요. 1번, 2번, 4번. 답은 몇 번 그러면? 그렇죠. 3번이 답이 된다.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이 PQ는 그럼 뭐예요? 경제적 생산량에 대한 내용이죠. 경제적 생산량은 여러분들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얘기를 드리면 EOQ 공식에서 파생된 공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25번. 계획된 MPS를 실행하는 데 필요한 자원 요구량을 계산하는 모듈이다. 주로 기존 생산 계획에 주어진 자원량. 이번에는 뭐예요? MPS 자원 용량을 넘어서는지 안 넘어서는지. 그러면 계략적 능력 소요 계획이라는 거죠. 자주 나옵니다, 여러분. 자, 26번. 여기서 딱 보면 보이시는 거 있나요? 불확실성.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비하는 재고는 우리는 안전재고라고 불렀다. 안전재고. 자, 바로바로 보고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EOQ 공식 한번 보겠습니다. 루트 EDS 나누기 H, H는 P, I EOQ 공식이죠. 자, D는 얼마? 그대로 집어넣어 보겠습니다. D는 여기서 연간 수요량 8,000개. 그 다음에 S는 그죠? 주문 비용 200원. 그 다음에 단가 4 곱하기 0.2 해주시면 되겠죠. 그럼 얼마 나요? 예, 2,000 나오겠습니다. 2,000 나옵니다. 계산기를 가져가니까. 자, QC 7가지 도구 중에서 보기에서 설명하는 걸 물어봤습니다. 현장에서 확인된 일련의 데이터에 대해 일정한 양식을 이용하여 간단한 표기하여 도수분포 나오면 딱 답 나온 거예요. 도수분포는 뭐예요? 체크시트지, 체크시트. 그래서 체크 해가지고 우리 흔히 말하는 화장실 가면 체크리스트 있는 거 마냥 체크하는 겁니다. 그래서
검사용, 관리용, 해석용으로 활용할 수 있는 양식으로 만든 게 뭐다? 체크시트를 의미한다. 자, 넘어갑니다. 자, 29번 DMAIC. 우리 식스 시그마의 단계가 있었죠. 그래서 DMAIC는 정의, 측정, 분석, 개선, 관리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식스 시그마 초창기에는 D가 없었죠. MAIC 단계였는데 그 전에는 그러면 초창기는 뭐냐면 오너가 define, 즉 우리가 define에서 하는 게 CTQ거든요. 그러니까 CTQ가 뭐냐면 critical to quality예요. 품질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는 요인을 찾아내는 활동을 D단계에서 하는데 과거에는 오너가 이런 걸 제시를 했었어요. 어떤 부분이 문제가 있는 것 같으니 이 부분을 검사해봐라 라고 했는데 최근에 나오는 식스 시그마의 DMAIC 단계에서는 이 D를 뭐 하는 거예요? 스스로 찾아내는 거죠. 정의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서 전체 공정중에 문제를 찾아내는 겁니다. 스스로. 그래서 D 단계에서 우리가 찾아내는 겁니다. CTQ, Critical to Quality를 찾아낸다. 그래서 결국에는 DMAIC 단계로 5단계가 된 거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다. 3번. 자, 그 다음에 통계적 품질 관리의 품질 변동 원인 중에 우연 원인이 있다. 적절하지 않은 거. 자, 여러분들 제가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우연 원인과 이상 원인이 있다 했습니다. 우연 원인은 피할 수 없는 원인, 불가피 원인이라 불렀고요. 이상 원인은 가피 원인, 피할 수 있는 원인이라 불렀습니다. 즉, 예를 들면은 천재지변이라든가 아니면은 그 생산 설비 등이 우리가 제발 특별하게 어려운 정도의 차이, 그리고 종업원의 사기라든가 기술적 요인들은 우리가 우연 원인이라 보는 거예요. 하지만 부주의 같은 경우에는 관리자가 잘 보면 찾아낼 수 있다는 얘기죠. 무슨 얘기냐? 어제 술을 마셨어요. 작업자들이. 그러면 관리자가 보고서 니네 오전엔 쉬어 라고 할 수 있겠죠. 그게 작업자의 부주의를 미리 예방한 거거든요. 그런 것들은 우리가 이상 원인에 해당된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된다는 얘기죠. 자, 31번 품질 비용을 한글로 쓰세요. 제품 서비스 품질이 설계 표준에 미달할 때 발생하는 비용, 설계 변경으로 인한 폐품 비용, 재작업으로 인한 반환 비용, 상황에 따라서는 법적 책임. 지금 뭐예요? 우리 예방 비용, 평가 비용, 실패 비용이 있는데 지금은 내부 실패와 외부 실패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엄연히 따지면 무슨 비용? 실패 비용이 되겠죠. 자, 마지막 개수치 관리도에서 결점수 관리도와 단위당 결점수 관리도가 있습니다. 여기서 사용하는 확률 분포는, 즉 이 개수치 관리도와 결점수 관리도는 엄청나게 많은 수량 중에 하나가 불량이 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결점수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사용하는 건 포화송의 법칙이라고 부르거든요. 포화송의 법칙을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말씀을 드리면, 사막에서 낙타가 길을 걷다가 그 사막 한가운데서 길을 걷다가 바늘에 찔릴 확률이에요. 그러니까 극히 일어나지 않은데 그걸 찾아낼 확률을 얘기합니다. 그런 확률을 우리가 뭐라 부른다? 포화송이라고 부른다. 포화송 분포. 그래서 여기도 그러면 이전 차수하고 똑같이 이전에 뭐 나왔어요? 이항분포 나왔었잖아요. 결국에는 여기도 틀리라고 내는 문제예요. 이런 게 있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5회차까지 풀어봤고요. 생산은 4회, 3회까지 풀고서 마무리를 짓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가 되면 마무리가 되겠죠. 그 다음 주가 되면 물류 1급을 진행을 할 겁니다. 물류 1급이 다 끝났다. 그러면 인사 이론 강의를 하나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